조은석 내란 특검. 내란 특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예. 종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고된 거였고 6개월간의 뭐 대장장이라면 대장정 하여튼 그 수사를 마친 조은석 특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서 그 대중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까지 할 내용이 눈길을 끄는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몇 가지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건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 계엄에 관련됐었느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예. 밝혀내지 못했다. 네. 김건희 여사는 당일 동선에서도 네. 계엄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조이대 대법원장, 아.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도 네. 계엄 관련해서 뭐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 또 여권에서는 그동안 뭐 예.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동안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예. 아마 조은석 특검이 원래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독하게 수사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네. 이 내란 특검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 내지는 이쪽에 하청 내용 자체가 네. 하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밝혀내라고 했는데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이라도 연루된 뭔가 정황이 있었으면 그거를 물고 들어갔을 텐데 네. 근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현재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이제 그거하고 무관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 그 이른바 파기환송심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예. 파기환송심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시비를 붙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 뭐 동조 세력 아니었느냐라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선을 그은 셈이네요. 선을 그은 셈입니다. 그리고 네. 물론 그 계엄은 작년 12월 3일이었고 네.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은 탄핵이 된 직후에 5월에 나왔으니까 그 시점은 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집요하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재명 후보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과 관련됐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조은석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 이것도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 없었던 거로 예, 그것도 발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분명하게 선은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왜 12월 3일이었느냐를 놓고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네. 조은석 특검은 조은석 특검의 내용을 이제 그 취지를 전달해드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이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그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으니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당시 야당의 네. 예산 관련된 그런 태클 같은 것들을 그거를 명분 삼아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12월 3일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미 대선 전에 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혼란한 시기를 활용해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날짜를 그렇게 정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일단 발표했습니다. 이게 네.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발표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관련된 특검 저희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네.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신문 사설에서도 아니 2차 내란 특검 이런 거는 뭐 종합 특검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통일교 특검 안 받다는 건 너무 편파 아니냐 네. 이런 반발이 일단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가볍게 그런 지적은 뭐 개의치 않는다, 괴념치 않는다. 2차 특검을 하고 통일교 특검은 일축했다. 거기까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종합 기사를 내보내서 제가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합뉴스가 전한 그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첫 번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1년 2개월 전쯤부터 2023년이니까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그것을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그것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 그리고 2022년 7월에서 8월경 그런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여러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로도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요약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이제 2023년 10월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군 인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등 핵심 보직으로 이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이 군 인사에서부터 이 비상계엄의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 단수,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한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이런 글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번에 수사 결과에서 툭 불거져 나온 건 없고 그동안 쭉 보도된 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을 좀 밝힌 정도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0일간 총 27명을 기소했고요. 네. 3명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검찰이 기소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영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잇따라 기각되면서 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무리한 표적수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박성재 법무장관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구속영장을 총 13건 청구해서 6건이 네.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각률이 46.1%면 일반 형사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중대한 사건에서도 기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퇴짜를 많이 받았다. 네. 내란 특검이 좀 무리하게 표적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끝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6달 동안 예. 3차례 연기를 해서 6달이 됐는데 예. 그동안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영장은 13건을 청구해서 6건이 기각이 기각됐다. 됐다. 예. 특기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외환 유치 그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일반 이적 혐의로 바꿨잖아요. 외환 유치를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예. 그 언론 보도에서 여러분 다 접했겠지만 이게 외환 유치죄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통모를 해야 네. 적과 통모를 했다는 상황이 있어야 그게 외환 유치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당국이랑 북한 당국이 일종 공모를 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자 여기를 우리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통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통모의 정황이 전혀 없어서 그거는 외환 유치죄는 적용을 못했고 일반 이적 혐의만 적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을 기소했고요.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 수사 결과 발표 문건의 제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결과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말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그걸 죄로 묻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내란 외환이라고 탁 못을 받고 이 특검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시작됐으니 지금 와서는 예. 승규먼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일반 이적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머쓱했을 것이고 네. 외환은 결국 적용하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예. 자, 이것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란,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이란 건 당시에 그러니까 번번이 이 의회 국회에서 폭주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 이를테면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예산 그러니까 탄핵 예.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뭐 탄핵을 했었고 네. 그런 과정의 민주당도 반대 세력이지만 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고 지금 같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 당시 제1야당뿐 아니라 네. 한동훈 전 대표 여당의 당 대표였지만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뜻과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두 세력을 다 정적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합쳐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타격을 주려고 개엄을 한 것이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일단 내란 특검은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참 눈에 띄는 것이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지금 매체들이 김건희 여사는 이거 내란하고 관계가 없다. 예.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일제히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예, 의혹이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따라서 계엄과 관련해서도 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작은 실마리라도 잡았으면 그걸 어떻게든 저는 수사 발표 내용엔 최소한 넣었을 텐데 네, 그래야 사실은 이 특검이 원했던 더 근사한 더 좀 그들이 보기에 하고 싶었던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김건희 여사가 당일 오후에 피부과인가 성형외과 같은 LL 방문했었고 그날 저녁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그랬고 예, 그렇다면 이게 도저히 무슨 계엄이란 거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네,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인데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 관련돼서 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나눴다든지 아니면 뭔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다면 도저히 그런 행적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 계엄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관여가 안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꽤 많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여기 말을 어떻게 해석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알리바이 만드는 거였어. 오히려 그때 살짝 떠나서 예. 이미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가 계엄은 다 하기로 해놓고 살짝 떠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계엄이 실패하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라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눈속임으로 그렇죠, 잠시 그렇죠. 외부에 나가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계엄을 알았다면 이럴 수 있었겠어라는 그런 네.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였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아마 요만큼이라도 그런 실알 같은 한 톨의 이 정황이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오늘 김건희 여사도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같이 공모하거나 연루된 것이 의심된다 정도로 넣었을 텐데 그걸 못 넣었습니다. 네. 넣지 못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도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두 굉장히 이번 소위 계엄을 내란이라고 일단 일찍 단정짓고 거기에 연루된 세력, 연루된 인사로 넣고 싶었던 두 분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았다. 그게 아마 이번 조은석 특검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예. 이번에 종합적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은 예.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 그게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예.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련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봤는데. 그 부분이 딱 잘라서 없다 해버리니까 예.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예. 아까 지금 장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장 그랬듯이 또 민주당도
자 이거 봐라 이 특검이 미흡했다. 네. 그러니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는데 예. 저는 이미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난 지 1년이 훌쩍 더 지났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아니면 정부가 주장하듯이 야,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불안해. 혹시 이러다 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네. 라는 불안을 단 일이라도 느끼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불안감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내란 관련된 정말 하나하나까지 다 밝혀내서 내란의 흔적을 다 지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조금 더 공허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강행하고 추진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2차 소위 2차 내란 특검, 종합 특검 이런 류의 그 주장에는 상당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통일교 특검 안 하고 이것만 할래 이러면 야 그건 해도 너무 큰 편파 아니니? 이런 사설이 오늘 당장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데 2차를 특검을 한다는 건 그게 종합 특검이든 뭐가 됐든 예. 이제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예. 2차를 한다면 3차를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2차 종합 특검이면 2차 네. 재종합 특검, 최종 종합, 최종 총괄 특검, 예. 최최종 총괄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연상이 되니까 물론 네.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연상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고 당신들이 뭐 수사기관 다 막 이렇게 이잡듯이 해놔서 공수처도 만들어 놓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 놓고 무슨 중수청도 만든다고 하고 검찰도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사표 받고 사실상 손에 쥐었는데 일반 수사기관에도 하면 되지 왜 또 특검을 하는데 이런 주장 안 나오겠습니까? 그 주장 앞에서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사실 특검은 진짜 지금 통일교의 민주당 관련 의혹 같은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네. 현 집권 세력, 예. 거기의 심장부의 잘못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 이 권력에 선악에 들어가 있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못할 테니까 그거 하라고 특별 검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은 통일교 관련된 건 특검을 해야죠. 그리고 통일교를 봐준 정황이 너무나 현저한 민중기 특검해야죠. 네. 저는 그런 그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